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미유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교착 상태였던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비만 치료제 제조사 중 하나인 노보 노디스크가 CEO 라스 요르겐센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기업 포이브가 5월 16일 주가가 장중 2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83.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하이에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2025년 5월 17일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미유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오르며 5일 연속 상승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5.3% 급등하며 올해 두 번째로 강한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주간 기준 7.2% 급등했고 다우 지수도 이번 주 3.4% 상승해 2025년 들어 처음으로 연초 대비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미중 양국이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미 EU 간에도 관세 협상 재개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회복된 것이 배경입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도 낙관적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외로 2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7.3%로 전월 6.5% 대비 상승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역 불확실성 완화가 투자 심리를 지배하면서 해당 지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완화 발언과 실제 휴전 조치가 시장 전반에 강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약한 지표를 무시하고 상승을 이어가는 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리사 샬렛은 기술주의 실적 둔화 가능성과 이익 모멘텀의 약화를 들어 이 지점에서 랠리는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계심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교착 상태였던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며칠 사이 처음으로 공식 협상 문서를 교환했고 이로써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서면 제안을 내지 않은 데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유예 중인 고율 관세를 전면 재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철강과 자동차 같은 리쇼어링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무역 규제, 농산물 시장 개방, 부가가치세와 데이터 규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EU는 미국산 천연가스, 무기, 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VAT와 디지털세 철회는 수용 불가 방침입니다. 또한 E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략 물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번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만 치료제 제조사 중 하나인 노보 노디스크가 CEO 라스 요르겐센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요르겐센은 8년간 CEO로 재임하며 위고비와 오젬픽으로 비만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릴리의 제파운드에 시장 1위를 내주며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 주가는 50% 넘게 하락했고 차세대 후보 물질인 카그리세마의 임상 실망으로 투자자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내 공급 부족으로 복제약이 확산되며 매출에도 타격을 받았고 최근 1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하며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사측은 전략 기조는 유지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노보 노디스크 제도약을 위한 리더십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임 CEO였던 라스 레비엔 쉐렌센이 재합류해 이사회 옵서버로 활동할 예정이며 후임자 발표 전까지 요르겐센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쟁사 릴리의 주가는 이번 발표 이후 2% 넘게 상승해 시장 반응을 대변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기업 포이브가 5월 16일
주가가 장중 2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83.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급등의 배경은 엔비디아가 공개한 투자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3월 말 기준 코어이브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IPO 당시 공개된 5.2%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코어이브 IPO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IPO 전체 물량의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코어이브는 AI 수요 폭증에 대응해 설비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이에 따라 분기 손실은 주당 1.49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 공급을 기반으로 고성능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코어이브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PO 당시 40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상하이에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해 중국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4월 상하이 시장과 만나 센터 설립 계획을 논의했고 현지 정부는 세금 혜택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센터는 중국 고객 수요를 본사에 전달하고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GPU 설계는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최적화와 검증, 자율주행 등 일부 글로벌 R&D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성능을 낮춘 H20 칩을 대체할 신제품을 개발 중이며 이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웨이 등 현지 기업의 추격 속에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은 중국을 향후 50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최대 10제곱마일 규모로 완공 시 전 세계 최대급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픈AI의 글로벌 인프라 전략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미국 내일 6개 주에 건설 중인 유사 시설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현지 기업 G42가 건설을 맡고 엔비디아는 최신 블랙웰 칩을 공급하며 시스코, MGX 등도 협력사로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 중 UAE를 방문해 직접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AI를 통한 미국 기술 패권 강화가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일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전략적 안보적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UAE는 중국과의 기술 단절을 강조하며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AE의 AI 허브 전략과 미국의 민주주의 AI 확산이라는 목표가 맞물린 결과로 향후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AI 인프라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최근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가 애플의 앱스토어 제출 거절로 인해 iOS에서 완전히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유럽 내 기존 배포에는 손대지 않았고 미국 스토어를 포함한 앱 업데이트만 문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에게 미국 앱스토어를 제외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앱 삭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충돌은 2020년 에픽이 애플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의 반기를 들며 시작된 소송전의 연장선입니다. 유럽연합이 압박으로 작년 포트나이트는 일부 지역에서 복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배포에는 애플과의 충돌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애플의 플랫폼 정책과 규제 당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17일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S&P, 피치에 이어 세 평가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잃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누적된 재정 적자와 급증한 부채 수준이 경제력으로 상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국가 부채는 이미 GDP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비용 증가와 낮은 세수로 인해 2035년에는 재정 적자가 GDP의 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7년 감세법 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4에서 5조 달러의 추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조치는 수년간의 재정 관리 실패를 반영하는 현실 점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9%까지 오르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백악관은 무디스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